이제 어제 MLB 같은 경우는 저 기가 막히게 또 저도 7배, 7.1배 강승부 성공을 해서 네, 배팅 내역도 다 보내드렸었고 어,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만에 답홀더 4개 묶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먹은 것도 간만이고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축구가 어제 잘 맞았죠. 어제 주력으로 잡았던 게 사실 결국 이제 미국 승에다가 그 다음에 언더 저 뭐야 저 캐나다 언더 그렇게 주력 잡고 부주력으로 이제 미국 마헨에다가 캐나다 무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결과는 미국은 거의 2대 0에 가까운 경기였었고 제 생각에는 캐나다는 1대1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 보고 한데 미국이 오히려 대승을 해줘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4경기가 있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오늘은 웬만큼은 정배 양상의 경기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타르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급이 안 맞는 팀 간의 대결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 스위스가 얼마나 대승을 할 것이냐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2핸디까지 열린 경기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하심에 있어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 골을 넣을 것인지가 중요해요. 이 경기는 이 카타르 같은 경우 오늘 원래 기본 전술은 얘도 이제 4-4-2 전술을 쓰는데 오늘 경기에서 두 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위스가 얼만큼 빨리 파회를 해서 꼭 첫 번째 골을 언제 넣는지가 중요한 경기예요.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를 거고 지금 스위스가 갖추고 있는 이 4백 라인업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웬만큼 이제 안 밀리죠. 뭐 아칸지를 필두로 갖춰져 있는 4백 라인이 워낙 든든하고 삼선에서 이제 자카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자카의 역할이 원래 이제 혼자서 좀 보는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트너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이 조직력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 스위스 대 카타르 경기 있는 스위스가 클린시트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그 이후에 공격에서 얼만큼 빨리 파괴해서 골을 찾아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경기의 결과 스코어가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경기에 대한 제 예상은 카타르가 골을 못 넣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질 대 모로코 오늘 이 경기가 가장 핫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고요. 사실 브라질이라는 이제 이름값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이제 좀 브라질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모로코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개최국이긴 했지만 지난 아프콘 대회 우승 국가고요. 이 모로코가 갖추고 있는 이 전력 자체가 디오프, 리드, 하키미, 그 다음에 마즈라이 얘네들 다 이름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다 빅리거 이제 4백들입니다. 이 이름을 갖추고 있는 나름 네임밸류의 이 모로코의 조직력도 만만치가 않고요. 최종 수비를 하게 되는 이 수문장, 이 야심분우예요. 지금은 이제 사우디 알힐랄에서 있지만 이 야심분우의 명성은 절대로 어디 내놓아서도 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방에 뭐 디아즈부터 엘카비 공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브라질이 실제로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팀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쩌면은 브라질 입장에서 사실 비니시우스와 하피냐의 측면 전개를 얼만큼 잘 살릴지가 중요하겠지만 중앙 공격이 개인적으로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예상되는 거는 파케타와 쿠냐가 나올 걸로 보는데 쿠냐의 중거리 한 방은 확실히 위력이 있어요. 근데 쿠냐는 오히려 이런 스쿼드에서는 세컨볼을 더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메인 공격은 비니시우스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오늘 비니시우스가 상대해야 되는 쪽이 하키미가 있는 이 왼쪽 전진이죠. 이 모로코 기준에서 오른쪽 수비. 그래서 비니시우스 억제력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브라질이 파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경기입니다. 브라질 만만하게 모로코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대 스코틀랜드 경기. 이 경기가 의외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력이 조금 많이 더 좋아 보인다라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경기.
경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는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사실 강세가 있는 쪽은 당연히 이 미드필더 라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왼쪽 전개가 어마무시한데 이 로버트슨과 맥긴이 이끄는 이 왼쪽 전개가 확실히 위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특히나 이제 맥긴 로버트슨 오버래핑 되는 상황에서 맥긴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 주면은 맥토미니도 굉장히 공격적인 이 전술을 보여준 전력이라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실 이 경기가 당장 우리가 이 경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스코틀랜드가 생각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항상 불안했던 게 지금도 대표팀 뛰고 있는 수타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센터백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얘는 항상 불안한데 IT의 공격 자체가 지금 그 아이시도르부터 저 해가지고 공격을 갖춰 나가겠지만 이 좋게 바라보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스코틀랜드 정배 사이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주 대 이제 튀르기예 경기 마지막이죠. 오후 1시에 있는 경기인데 이 경기도 튀르기예가 호주의 피지컬을 얼마만큼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기동력 대 피지컬의 싸움이에요. 호주의 장대 축구가 튀르기예의 발야구에 지쳐서 결국에는 언제 퍼져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낼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이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이제 1마즈부터 시작해서 길러까지 저 이성 공격에서 미드필더에서 확실한 발재가 있는 선수들의 전진 능력, 그 다음에 차르노울루가 만들어내는 이제 그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더 좋게 바라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나 호주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당장에 호주라는 국가 자체가 원래 크리스 우드가 전성기급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마무리 능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사실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호주 축구가 튀르기예를 상대로 그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튀르기예는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이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 축구도 보셨잖아요. 체코 경기도 이 피지컬에서 결국 밀리는 싸움에서는 오프사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실점은 했었던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 결국 헤더 이런 데드볼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높이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튀르기예가 초반에 체력적으로 호주가 이제 정기 플랜도 가지고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 축구를 하고 있을 때는 초반에 그걸 찾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물론 끝까지 갔을 때는 튀르기예의 공격적인 축구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월드컵 간단하게 잠깐 제 견해에 담긴 프리뷰 잠깐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이랑 MLB랑 같이 받으시려면은 네, 오늘 49개 나 70개니까 그쵸 119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MLB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미네소타와 세인트루이스 경기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다면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이제 요 밑에 내려가면은 휴스턴 대 캔자스시티 경기 73%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비가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기 구매하심에 있어서 혹시나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자제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이 경기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좌투수 매치업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갈렸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인데 다른 거 추가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어차피 불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어제도 서로 마찬가지로 불펜 너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좌투수 매치업이 되어버린 시점에 이 경기가 좀 기울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세인트루이스는 좌투수 킬러입니다. 지금 6월달 좌투 상대로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중에 한 팀으로 뽑히는 게 이 세인트루이스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2주가량 동안 지금 최근 15경기 치르면서
150타석 이상을 소화를 했는데 좌투 상대 팀 타율이 1할 7푼 8리가 나오면서 OPS 0.6이 안 돼요. 0.546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중장기적인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좌투 상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벅스턴이 좌투 상대로 그렇게 홈런도 안 나오고 부진한 성적이 나온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벅스턴이 리드오프 빠지면서 2번으로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이것처럼 마틴 리드오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리브레토어가 사실 좌투수로서 구리가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미네소타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좌투 성적 가지고는 비빌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세인트루이스가 매치전에서도 제가 한번 분석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경기에서 이제 선발로 예고됐던 선수가 피더슨이었었죠. 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피더슨이 나왔었는데 이 피더슨이 지금 그때도 그렇게 털려 버렸었어요.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형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때 경기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 세인트루이스가 피더슨 털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강한 세인트루이스의 좌투 상대 성적들, 그것들 누적되어 있던 그 3월 중후반까지 나오는 압도적인 타격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인트루이스 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때 피더슨 개 털렸었죠. 오늘도 플릴립이 나오긴 하는데 구위적으로는 플립이 조금 더 우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자체만을 오늘 경기에서 저평가할 수 없다. 심지어 그렇게 유지되고 있던 타격 데이터를 증명했던 경기가 불과 지난 시리즈 2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에 좀 더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역배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이 경기가 진짜 애매했죠. 이제 양키스가 결국 어제 이제 토론토를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의외의 홈런쇼가 돼버리면서 양키스가 경기 중반 추격이 이루어져서 2점 차까지 결국 만들어냈지만 이 추가 실점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양 팀의 장타력이 살아난 시점에 과연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단 가우스먼은 짬밥이 있다 보니까 꽤나 이 양키스 타선을 많이 만났는데 뭐 골드슈미트라든지 벨린저라든지 아니면은 그 맥마운이라든지 아니면 치좀이라든지 여타 타자들 좀 만났습니다. 근데 골드슈미트를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실제로 좀 보였었고 맥마원이랑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오히려 벨린저라든지 뭐 그리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실질적인 타격 데이터가 양키스가 경기 성적을 떠나서 타격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우스먼도 쉽게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슈틀리틀러의 구위 자체가 얼만큼 회복될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제 그 슈틀리틀러가 6월달 출발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커터도 마찬가지고 실투가 많이 나오면서 빠른 공 타이밍에 커터가 다 쳐맞아 버려가지고 제대로 털려 버렸었는데 오늘 경기도 지금 지금 타격감으로 따지면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카모토,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네이슨 루케스, 그 다음에 스프링어까지, 산체스도 마찬가지고 다 타격감이 좋아요. 그리고 컬크가 이제 돌아왔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토론토의 마운드의 힘과 타격의 힘 자체만큼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컬크가 돌아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어제 같은 타격을 또 해줄 수만 있으면은 토론토 타선이 이제는 진짜 무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양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테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 임함에 있어서는 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어떤 운영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결국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5이닝짜리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어제도 양키스가 지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 와중에 추격이 나와가지고 좀 쓴다고 쓴 게 그 정도였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기고 갈 수 있는지를 논해 본다면은 매우 근소하게 이기고 갈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론토 입장에서 이 경기가 어제 이제 나왔던 선수가 피셔, 로저스, 발랜드였잖아요. 호프만 남아 있고 나머지 피셔, 로저스, 발랜드가 연투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투입을 하기에는 이 경기가 이제 지고 들어가는 입장에 가우스먼이 내려가는 게 5회까지 하고 내려간다면 이런 시점에 지는 경기에서 얘네들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올라오게 될 테고 거기에서 양키스가 더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는 못 봐요. 투수 이름에 비해서 언더는 못 보고
이제 그냥 양키스 승 정도 일단 생각은 해보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경기는 타이트한 경기 될 겁니다. 토론토 타선 절대 무시 못해요. 선발 싸움에서 의외로 치고 받으면서 갈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샌디에고, 어제도 이제 이 경기를 조합으로 활용을 했던 경기였었고요. 볼티모어 승이 1득에 좀 잘 나왔는데, 사실 트리거가 어제 샌디에고 승 트리거가 나왔어요. 오전에 최신화 해드린 거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트리거는 오늘 5개의 트리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틀리고 2개가 맞았거든요. 이제 결국 말도 안 되는 역배 트리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트리거 나와서 좀 쫄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실제로 1회부터 이게 실책 마요의 이 3루 포구 실책으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경기가 존나 산만하게 시작해요. 이게 주작이다 싶을 정도였었죠. 개볼질하고 결국에는 실점하고 시작을 합니다. 도로 허용하고 다티스한데 막. 그래서 이거 개주작이네 싶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캐닝이 버티지를 못하죠. 타격에서 이제 볼티모어가 제거 안 되는 캐닝이 그냥 짚고 들어오는 거 가만히 노리고 있으니까 뱃사열 홈런으로 시작해서 여타 타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 볼티모어는 결국 대승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트레이 깁슨과 그 다음에 랜디 바스케즈가 나오는데, 깁슨 꺼내가지고는 사실 장담은 못해요. 지금 당장 샌디에고의 타선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바스케즈의 공에는 잘못 말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제 캐닝은 던져주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장 성적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원정 성적 분명히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원정에서 2패 받고 있는 게 그때 캐닝의 그 2패라고. 그래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랜디 바스케즈 같은 경우는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시즌 원정 5경기 1.82의 ERA로 2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홈에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고, 선수 스스로 원정 경기에 자신감을 이미 내비치고 있습니다. 상대들도 바스케즈가 원정에서 만났던 상대들이 보스턴, 그다음 쿠어스필드 원정, 샌프란시스코 원정, 시애틀 원정, 필라델피아 원정, 절대 쉬운 원정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일정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 바스케즈가 그걸 증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늘 볼티모어 의외로 묶이게 되면은, 이거 5이닝만 묶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샌디에고 베이스죠. 불펜 싸움에서는 결국 샌디에고가 유리한 고지를 밟고 들어갈 가능성까지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역배 노리기는, 이제 샌디에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 승률이 5할이 넘어가는 팀이에요.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이번 시즌 안 나오고 있는데, 원정 승률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지긴 했지만 오늘도 사실 장담 못해요, 이 경기. 그래서 볼티모어 승 볼 수 없고요. 저는 이미 샌디에고 역배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경기는 언더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카발리 대 루이스 카스티오의 경기예요.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루이스 카스티오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통산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게 상성에서는 이제 워싱턴 타자들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오늘 경기도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타자 한 명 한 명 개개별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 어떤 공을 어떻게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 투수가 던지는 공에 이제 구종별 피안타율이라든지 발사 각도부터 뭐 여타 경기 이런 성적들 보는 거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 시즌 루이스 카스티오는 오늘도 제임스 우드, CJ 에브람스, 릴, 제이콥 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8번으로 강등되어 있지만 루이스 가르시아까지 좌투수 장담 못합니다. 지금 이 경기가 상성에 있어서 루이스 카스티오의 이번 시즌 성적이 말해주고 있지만, 2승 5패 5.16이라는 성적에서 얼마나 구종별로 봤을 때도 성적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어떤 확실한 무기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애틀레틱스전, 애리조나전, 그리고 디트로이트 상대로 모두 2자책점 1회로 끊어내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이번 시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루이스 카스티오는 험난해요, 경기 성적이.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금 루이스 카스티오의 데이터로는 일정 부분 실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케이트 카발리가 나오는 경기에 시애틀의 타선이 카발리의 커브볼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면, 오늘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쪽은, 이제 원래라면은 지금 나와야 될 텐데 나와주면 좋은데, JP 크로포드 정도가 훨씬 더 오히려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칸존에도 괜찮아요. 칸존에도 좀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좌타자들인데 다 조시네일러도 마찬가지고 괜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애틀도 그냥 뒤지지는 않겠지만 이 경기가 의외로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좌타 통제가 얼만큼 되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카발리 입장에서는 커브볼이 그래도 우투수가 던지는 커브볼이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와서 좌타자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카발리가 보여주고 있는 좌타 상대 피안타율도 3할 8리까지 나오고 있고 우타 대비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애틀도 타선이 그렇게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오늘 루이스 카스티오가 공략당하는 수준까지 생각을 하면은 불펜에서 지금 최근 반등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이 버텨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워싱턴 역배를 봐도 오늘 정배네요. 네, 워싱턴 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이 드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역배였으면 더 가치가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정배 나왔으면 베팅 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당을 보고 분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제 워싱턴 정배 나올 정도로 데이터가 그러면 맞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제가 분석했을 때는 워싱턴이 언더게임 하면서 이 경기를 잡을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도 보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부다 쉔들러 대 레이크 바처 나오는 경기고, 이거 오늘 마이애미는 공식적으로 불펜데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애미 불펜데이 경기라서 저는 이 경기를 다루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 제가 아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는 부다 쉔들러의 이 제구 난조, 이게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관건이 되겠죠. 최근까지 지금 경기를 펼치면서 좀 개선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닝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본래까지 늘어나 버리면은 5이닝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까지, 어제 타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애미를 절대 만만하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5이닝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까지 논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럼 피츠버그의 불펜 성적이 지금 어때요? 다저스도 작년에 쓰레기였지만 다저스 시리즈 이전부터 피츠버그 불펜은 계속해서 붕괴 수준에 있는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쉔들러가 내려가는 시점에 이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고, 마이애미가 최근에 불펜데이를 하면서 성공했던 적이 좀 없습니다. 최근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서로 좀 타격전 양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불펜데이에서 뭐 승패를 떠나서 실점 수준을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가 거의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마이애미도 일부 실점은 있을 테고 오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펜데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냐면, 불펜데이는 지속적인 갈림길의 연속이에요. 이게 한 명 꺼내는 그 선수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투수가 바뀝니다. 이 투수 한 명 일단 꺼내놓고 그러고 나서 몸 푸는 선수가 2명이에요. 그 상황에서 앞에 거는 불펜 투입된 선수가 성과를 내면은 한 명은 필승조, 한 명은 추격조인데 필승조를 꺼내겠죠 또. 근데 그 선수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필승조가 들어가고 추격조가 몸 푸는 추격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 추격조가 몸 푸는 과정에서 몸 풀고 이제 투입된 과정에서 나름 막아냈고 그 다음 이닝에 공격의 성과가 나요. 추격이 되거나 역전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라온 투수가 또 강력한 투수가 좀 나오게 되고, 아니면은 걔를 계속 쓰면서 2이닝 던지게 하면서 한 번 더 간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투수 운영이 매 순간순간 이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이닝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투수 예측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이애미 승을 저는 일단 보기는 해요. 애초에 피츠버그 불펜을 안 믿거든요. 얘네들은 누가 나와도 이상해. 불펜을 믿을 만한 선수가 그나마 소토밖에 없는데, 소토는 이제 마무리급이니까 그 외의 투수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그래도 마이애미 쪽을 밟아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텍사스의 경기인데, 레인저 스와레즈와 제이콥 디그룸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무지성 언더 일단 물고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국내에서 이 경기가 기준점이 제가 알기로 9.5점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잠깐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전에 보고도 의아했었는데
아, 8.5점이네. 잘못 봤네. 8.5점이네요. 8.5점인데 일단 언더 생각은 해야 돼요. 무지성으로. 제가 잘못 기입해놨네요. 네, 일단은 표에는 그 엑셀표에도 제가 9.5점 구입해놨는데 8.5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8.5점인데 무지성 언더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보스턴 입장에서 디그롬을 상대를 한다는데 디그롬은 그 정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제랑은 달라요. 보스턴 대승을 했죠. 확실히 위력이 있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그 소니 그레이를 내세워서 잭라이터 터는 거. 잭라이터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경기 보면서 아,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털리는 게 참 왜 이럴까라고 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경기를 봤었는데 아쉽죠. 그래도 타격에서 지금 상위 타선에서 맹타를 치면서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라파엘라, 아브레이유, 콘트레라스 그냥 미쳐 날뛰었습니다. 3명의 선수가 4만타 경기를 펼쳤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텍사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어제 퀀트릴 체제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불펜을 일단 아꼈습니다. 디그롬이 이후에 받쳐주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디그롬은 한번 최근에 2경기 연속 3경기 연속 무너지긴 했다가 다시 반등했죠. 그러고 2경기 연속 반등 만들어냈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이 디그롬의 피칭 자체는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적을 떠나서 디그롬 공을 보면은 그냥 경기 보면 느껴집니다. 얘는 진또백이다. 그 제구 자체가 너무 칼제구예요. 정말 제구가 잘 되고 커맨드가 그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뭐라 할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오늘 경기 이제 보스턴 이제 수아레즈 나옵니다. 이 수아레즈 나오는 보스턴을 상대로 텍사스가 얼만큼 타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일단 텍사스 승 가능성도 꽤나 있어요. 텍사스가 실제로 최근에 10경기 동안에 자투선을 만난 게 표본이 적어요. 이게 85타석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멤버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근데 3할 1푼 8리의 타율이 나면서 OPS가 1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85타석 만에 홈런 7개를 뽑아낸 거예요. 장타 때문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스턴이 이 장타 때문에 결국 텍사스의 타선을 막지 못하고 텍사스가 리드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그 장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거고 얼만큼 나올 거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느냐. 최근 15경기 표본으로 보더라도 텍사스의 그 장타 생산 자체가 떨어지지도 않고 타율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OPS 0.9 가까이가 되니까. 근데 관건은 이 수아레즈에 있습니다. 이 수아레즈가 이 커리어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시즌도 이 X 슬러그 수치라던가 아니면 슬러그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실제로 이번 시즌도 슬러그는 0.344밖에 안 되고 있고 메이저리그 평균에 대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커리어 통산으로도 0.377밖에 안 나오는 선수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이번 시즌 장타 억제를 하고 있는 게 수아레즈이기 때문에 그 장타에 대한 데이터도 텍사스가 좀 찍어 눌리지 않을까라고도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언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화이트삭스 대 LA 다저스. 어제 제가 다저스 승이 아닌 오버로 드린 이 경기였었죠. 오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K가 그렇게 잘 던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볼줄도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억제력이 좀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 더 실점은 볼넷 때문에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5이닝 2실점 수준으로 제가 생각했던 수준의 최저치 정도밖에 점수 실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키가 털렸죠. 뭐 일단 베네텐드한테 홈런 맞았던 거는 뭐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걸 떠나서 볼즈와 함께 이제 난타를 당하면서 이제 바르가스의 3안타 경기 속에서 이제 또 패전이 되고 말았었고 다저스의 타선이 완전히 침묵했던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제 사실 라인업에 이제 오타니 결국 빠졌었죠. 이 오타니의 이름이 결국 빠졌던 것도 영향을 끼쳤었고 오늘도 일단 두고 봐야 돼요. 일단 로토와이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름이 오늘도 일단은 DTD입니다. 그래서 라인업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 오타니가 또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경기 양상 자체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변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심브룩은 다저스 빠따 못 버텨요. 제 생각에는 데이터로는 심브룩의 구종별 이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커맨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출루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갈 수 있을지 다저스의 변수를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제 기준에 제가 이제 분석하는 기준이 갇혀 있죠. 거기에서 대입을 해보면
오늘도 4실점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야마모토가 나와서 좀 쫄이실 수도 있지만 이 화이트삭스 타선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경기를 좀 오버 양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기본적으로 다저스 방망이 늘 터질 겁니다. 제 분석상으로는 터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양상 속에서 화이트삭스의 불펜이 약해지게 되면 오늘도 뭐 도민게지라든지 길버트라든지 허드슨이라든지 안 나오고 다른 선수들이 좀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추가적인 실점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다저스가 좀 정배받는 경기 양상은 또 이해는 되고요. 야마모토 나온 체제에서 야마모토도 일부 실점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저스 불펜은 안 믿습니다. 야마모토 내려가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보는 것이 좀 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조이 칸티노 대 이제 타릭 스코발 어제 말씀드렸죠. 복귀한다고. 타릭 스코발이 부상 복귀 리헵 등판 경기에서 99마일을 찍었습니다. 돈의 힘이라고 하죠. 이번 시즌을 끝내고 FA를 앞두고 있는 타릭 스코발이 메이저리그 최초로 도입된 나노 무슨 인젝션 해가지고 이제 주사 뼈 제거 수술 이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최신 기술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진짜 수술의 효과인지 돈의 효과인지는 까봐야 알겠죠. 일단은 엄청났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죠. 유튜브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이 타릭 스코발이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했던 경기 보면 구위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스트로이트가 정배받는 거 당연히 납득되고요. 오늘도 스쿠발이 무난한 승리를 만들어내주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구수도 이미 회복이 됐고 어제 경기에서는 닦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클리블랜드도 아는 거죠. 아, 오늘 우리가 이 경기를 잡아놔야만 한다라는 걸. 그래서 게디스 스미스를 썼습니다. 이제 홀더맨과 그 다음에 이제 에린이 남아있긴 한데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도 결국 칸티뉴를 못 털면 답은 안 써요. 근데 저번에 텍사스 시리즈에서 이 칸티뉴의 공을 봐버렸습니다. 저는 제구도 안 됐었고 홈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커맨드적인 부분이 너무 아쉬웠었고 결국 구위적인 부분에서 딸리니까 공략당하는 거 분명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디트로이트 승 보는 것이 조금 더 정신건강에 좋은 경기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이제 라우더와 소루카의 경기예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언더를 봤던 경기였었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엘리 델라 크루즈가 빠져있는 신시내티 타선에 결국 불펜에서 사실 뎁스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애리조나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했던 경기 양상 속에 로드리게스가 빨리 내려가는 최대 변수가 나왔음에도 버텨냈던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에서 소루카 나오고 로더는 볼쟁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애리조나 승사이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타격 수준을 떠나서 로더의 볼질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늘도 나올지 장담 못하고요. 애리조나가 사실 마르테도 마찬가지고 캐롤도 마찬가지고 모레노도 마찬가지고 아레나도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하필이면 전부 다 성관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더의 볼질이 비기닝을 허용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거기다 소로카가 조금만 버텨주면 이 경기가 애리조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신시내티 타격은 뭐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까지도 신시내티가 거의 13경기 동안 팀 타율 2할 3푼 수준입니다. 물론 그 동일 기간에 애리조나가 1할 9푼 8리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타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 재구만 된 투수만 나왔어도 애리조나 승을 안 보고 언더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재구가 안 돼버리면 답이 안 섭니다.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던져야 되고 그러면 못 치는 애도 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리조나 승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이제 애틀랜타 경기인데 심머나에 나온다고 지금 말이 되고 있어요. 이거 오프너 쓰겠죠.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TBD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페레즈에다가 이제 심머나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기도 저희가 어제 애틀랜타 승을 드렸어요. 부주력 조합에. 근데 보비셋의 말로 홈런이 나왔을 때 아차했습니다. 그냥 이건 안 되겠구나 싶었죠. 7대5로 막판에 추격은 했지만 결국에는 애틀랜타가 닦이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좀 결이 다릅니다. 뉴욕 매치 정배 나왔는데 심머나야 가지고도 못 버텨요.
이 브로저반 오프너를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일단 오프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당 안 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 경기는 이제 어제 애틀랜타가 지는 과정에서 뉴욕 매치가 이제 데빈 윌리엄스, 그 다음에 브룩스 레일리, 브로즈반 이렇게 또 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불펜에서도 위버, 워렌 뭐 얘네 두 명이 남아 있고, 애틀랜타는 오히려 이 경기가 스트라이더 내려가고 5이닝을 리치로 마무리를 해버리면서 어제 예상했었던 그 필승조들 다 남아 있습니다. 페레지 위에 지원해주면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잡을만하다 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좀 유력하게 비가 올 것 같아요. 뭐 어제 경기는 뭐 예술이었죠. 요르단 알바레즈의 1위 6타점 경기 진짜 미친 놈이었었고, 알바레즈 지금 MVP 지금 페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미친 놈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버라우즈 나오는데 전 버라우즈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불펜에서는 휴스턴이 훨씬 더 근거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불펜에서의 힘은 뭐 헤이더가 돌아온 시점에 어제도 헤이더가 닫으면서 또 보여줬었죠. 8회였나요? 그때 실점하면서 이제 데로산토스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도 연투가 가능한 시점에서 오커트, 그 다음에 킹, 헤이더, 어제 안 나왔었던 이제 아브레유까지 출전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스만 버텨주면 되는데 제가 바로스를 못 믿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비도 오고 해서 좀 제끼는 걸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근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오버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 미즈로스키가 또다시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에 한 가지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어제 경기에서 완봉승에 성공을 했고요. 삼진 15개를 잡아내면서 그냥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뭐 속수무책이었었고요. 9회 말까지, 9회 초까지 경기가 103마일을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국 그냥 다 껴버렸고, 오늘 놀라데 이제 드로안 나옵니다. 사실 좌투수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죠.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여러 상대를 만나지만 그 만날 때마다 좀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자투 오프너를 쓰고 선발 투수를 투입시키는 경기도 수두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실제로 슈아버도 마찬가지고 하퍼도 마찬가지고 자투 상대로 좀 많이 고전을 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해요. 필라델피아가 최근 10경기 치르면서 홈 데이터가 좀 섞여있긴 하더라도 최근 자투 상대로는 팀 타율이 2할 9푼 5리까지 올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나머지 그 선수 개별적 타격 데이터로 보더라도 브라이스 하퍼, 그 견제를 받는 그 하퍼가 그 타율이 3할 8푼 5리까지 올라와 있고, 슈아버도 2할 8푼 6리 수준에, 그 다음에 이제 알렉붐도 3할 6푼 4리로 최근엔 자투 상대로 대응이 되고 있고, 아롤디스 가르시아도 이제 4할 2푼 9리, 뭐 자투수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지금 브랜든 마시도 여전히 3할 6푼 4리 수준의 자투 상대 공략도 나오고 있고, 이 필라델피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만 공개를 하자면, 제가 멤버십 분들께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월 4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결제해갖고 공유해드리고 있죠. 그거 오늘 트리거 하나 공개하면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트리거가 나왔어요. 저는 미러키 승을 예상은 하긴 합니다. 근데 오버 게임을 저는 바라보는 경기고요. 이제 놀라가 털릴 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사실 접근하기에 좋은, 오늘은 어제처럼 미러키를 그렇게 너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경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경기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 필라델피아 타선이 좌투 상대 공략이 분명히 데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스프링스와 이제 프릴랜드의 경기입니다. 이제 이 경기가 어제도 이제 라스베가스 스타디움에 나왔기 때문에 뭐 오버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경기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콜로라도가 아그노스를 발표를 한 시점에서 이 콜로라도의 투수 운영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미 예고가 되었던 경기였었죠. 나름 이제 점프가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3실점이라는 수준이 한 점만 좀 덜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었는데, 저도 어제 경기에서는 이 경기를 애틀레틱스 승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왔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은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아침에 온다고 났죠. 근데 내일 있을 2차전 경기는 기준점 14.5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접근 방식이 달라질 텐데, 일단 저는 에스테스 안 믿어요. 얘는 실패작이에요. 올해가 이제 4년차인가 그럴 건데, 마이너리그에서도 올해 좀 이제 성적 별로 안 좋았었고, 작년에도 에스테스 실패였었고, 그 전엔 더 심했어요. 2년차는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에스테스는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오프너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스프링스 나오면서 좌투 대결이 될 거지만, 좌투 대결 된다고 해서 이거 서로가 강점이 사라진다라고 바라볼 수도 없는 경기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버 생각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가스 스타디움에서 애틀레틱스가 보였던 성적 자체가 너무나도 월등했다 보니까 오늘도 정배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 경기는 좀 까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긴 해요. 이건 배팅하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시카고 컵스. 이것도 이제 무지성 언더죠. 어제 결국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맞죠. 벤 브라운이 나온다고 어제도 되어 있었고,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사드였는데 결국 어제 아사드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어제 아사드 상대로도 이 경기를 갖다가 다 끼면서 결국에 5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사드가 어제 6이닝 동안 안타 딱 3개 쳐맞았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전 아사드 얘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이제 어제 효율적인 피칭을 해줬고, 어제 루프가 오히려 5이닝을 못 채우고 강판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터져버렸는데, 오늘 경기는 맥도날드 대 벤 브라운, 사실 변화구에서 특히나 이제 브레이킹볼에 일가견이 있는 두 투수들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활약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거라고 바라봐야 되고요. 이게 5이닝짜리가 이게 오늘 경기 이 경기가 발매가 됐으면은 사실 이거 5이닝 언더 가면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주력 가도 될 정도예요. 불펜에서 상황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달리는 거고, 일단 바람이 외야로 부니까. 그리고 선발 투수들의 이닝이 길지가 않아요, 이 경기가. 그래서 불펜 싸움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준점 7.5점이니까요. 선발 싸움에서 얘네들이 한 점씩만 주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1, 2점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점이 났어요. 전반 싸움에서 전반 언더졌죠. 그러면 이게 7.5점이면 4.5주니까 국내 프로야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4.5로 계산 환산이 되거든요. 8.5에서 5.5 언더 나오니까 4.5 정도 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4.5 언더 정배 났다. 그러고 후반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언더까지 이어질 수 있냐? 따졌을 때는 6, 7, 8, 9 남아있는 이닝 동안 불펜 성적 너무나도 조금 우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똥줄이에요, 똥줄. 이 경기 언더 생각하더라도 꼭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타격 데이터 자체는 어제 한 경기 꼬꾸라졌더라고 졌더라도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아직까지도 최근 2주 동안 팀 타율 3할이 넘어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컵스 정배 바라볼 수는 없고요. 승패로 따지면 전 샌프란시스코 승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LA 인저스 대 템파베이 경기, 소리아노 대 그리핀 잭스의 경기입니다. 소리아노가 지난번에 다저스 상대로 또 좋은 피칭을 해줬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산만했었습니다. 피안타도 꽤나 맞았고 볼넷도 나왔었고, 오늘 또 최근에 볼질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었던 홈 경기 치르게 됩니다. 홈에서 지금 LA 인저스가 소리아노 거 돼갖고 얼만큼 볼질 안 하고 버틸 수 있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바라보게 되고요. 소리아노 입장에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템파베이 타선을 통제할 수 있는 구위적인 힘은 있다. 구종별로도 지금 오늘 브레이킹볼에 이제 템파베이 타선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구만 잘 되면 돼요. 제구만 되면 답이 설 텐데 제구에 따라서 개인 승리를 놓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템파베이 불펜이 아직까지도 힘은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어제 앵글레트로 이제 땜빵 다 때려 박았죠. 풀펜, 오늘 풀 충전입니다, 불펜. 그렇기 때문에 LA 인저스가 어제 같은 안타 생산을 많이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이 경기 언더 생각하고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장타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이 장타 안 맞아야 되고요. 얘는 볼질 안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붙는 경기지만 그게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소리아노도 아직까지 정상 표본이에요. 그리고 제스도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는 장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